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이 종목이 위험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팔지 못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 종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불안해서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켜온 뇌의 설계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생존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시절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풀숲에서 사자가 나타났을 때죠. 사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자라고 차분하게 생각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는 위험 신호를 받으면 즉각 도망치거나 싸우도록 설계된 회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편도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뇌 회로가 주식 차트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빨간 숫자가 가득하고 내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순간 편도체는 정확히 사자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공황이 오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마비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원시 시대 생존 본능에 의한 것이지 냉철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이 쾌감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익을 확정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길게 버티고 수익은 짧게 챙기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1979년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약 2배에서 2배 반 더 강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이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파는 순간 손실이 현실이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뇌는 팔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이 회사 실적은 좋아. 곧 반등하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 사이 마이너스 10%가 30%, 50%로 불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화의 산물을 의지력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뇌가 개입할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시스템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계적 투자 원칙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손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들은 손절을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손절은 비용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제품을 팔려면 재료비가 듭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하려면 때로는 작은 손실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망하게 할 수준인지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입니다. 이 선에 닿으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왜 하필 10%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수십 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변동성의 노이즈와 실제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8%에서 손절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오경보입니다. 하지만 손절 없이 버티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를 맞는 것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치명타입니다. 숫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10% 손실이 났다면 11.1%만 벌면 원금이 됩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버텨서 20% 손실이 나면 회복하려면 25%를 벌어야 합니다. 30% 손실이면 43%, 50% 손실이면 무려 100%를 벌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70% 손실이면 233%를 벌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10% 선에서 잘라내면 아직 90%의 자본이 살아 있습니다. 이 90%로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손절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가 실제로 10% 하락하는 순간 뇌는 온갖 합리화를 쏟아냅니다. 이 회사 펀더멘털은 탄탄해. 여기가 바닥이야. 지금 팔면 후회해. 이 목소리들이 손절을 막습니다. 그래서 매수 직후 아직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그 순간에 지정가 매도 주문을 바로 걸어두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손절이 방어라면 이번엔 공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적 손절 또는 트레일링 스톱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1만원에 샀습니다. 처음 손절선은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잘 올라서 12,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미 20% 올랐으니 팔자며 너무 일찍 청산하거나 아니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추적 손절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가가 12,000원이 됐을 때 손절선을 새 고점의 10% 아래인 18,000원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최소 8%의 수익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18,000원까지 오르면 손절선은 16,200원으로 올라갑니다. 62% 수익이 보장됩니다. 주가가 25,000원 고점을 찍으면 손절선은 22,500원입니다. 125% 수익이 이미 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꺾여 22,500원에 닿는 순간 자동으로 청산됩니다. 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상승분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역시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꼭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2만원에서 이제 꼭지다 싶어 팔았는데 3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오를 것이라 믿었다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적 손절은 이 불확실성을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매도 시점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배제한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제 무엇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싼 주식을 좋아합니다. 많이 떨어진 주식을 보면서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겠지, 싸게 사서 크게 벌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닥주 매매의 함정입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거나 산업 전체가 기울거나 기업 내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주식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불량품이 세일한다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싼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신 시장이 선택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란 특정 시기에 시장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며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호황기의 대표 반도체 종목, 인공지능 붐 시기에 관련 기업들, 전기차 확산기의 배터리 소재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걸고 이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집단지성입니다. 그 집단지성이 선택한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주도주 매매의 핵심입니다. 주도주를 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횡보하는데 어떤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투자자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닐까 하는 공포와 내가 더 일찍 사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 두 감정이 합쳐져 결국 매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며 2배, 3배가 됩니다. 반면 바닥주를 사면 처음엔 싸게 샀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그 주식은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종목은 더 강해지고 약한 종목은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멘텀 효과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학술 연구가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도주를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심리적인 것이지 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심리적 장벽을 넘는 것이 바로 주도주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지식 부족이 아닌 심리적 실패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아도 실전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심리적 함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좋은 뉴스만 찾고 나쁜 신호는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입니다. 이 뉴스는 일시적이야,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균형 잡힌 판단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내가 산 가격에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5만원에 샀으니 5만원이 돼야 팔지 라는 생각이 판단을 왜곡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뿐입니다. 매수가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모두가 특정 주식을 살 때 나도 사고 싶어지고 모두가 패닉셀을 할 때 나도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항상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이 가장 열광할 때가 꼭지였고 대중이 가장 절망할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시스템이 팔라고 하면 주변의 낙관론과 상관없이 팝니다. 시스템이 사라고 하면 주변의 공포와 상관없이 삽니다. 네 번째는 과신입니다.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것은 실력이 아닌 시장의 덕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포지션을 과도하게 늘렸다가 시장이 꺾이는 순간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처분 효과입니다. 이익이 나는 주식은 빨리 팔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오래 보유하려는 본능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오르는 주식은 더 보유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더 빨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투자 심리 극복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심리적 감정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매매일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반복되는 실수를 인식하게 해주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프로 트레이더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록 습관입니다. 일지에 적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왜 샀는지입니다. 진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목표 매도가와 손절가를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이후에는 계획대로 행동했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손절선을 9,000원으로 정했는데 실제로 9,000원이 됐을 때 버텼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쌓이면 3개월 후 자신의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를 때 너무 일찍 판다. 나는 손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다. 이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또 다른 효과는 책임감입니다. 손절 기준을 머릿속으로만 정해두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지에 이 종목의 손절선은 9,000원이다라고 적어두는 순간 미래의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됩니다. 어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매매를 평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났어도 원칙을 어겼다면 나쁜 매매입니다. 손실이 나도 원칙을 지켰다면 좋은 매매입니다. 이 기준으로 일지를 써야 실력이 진짜로 쌓입니다. 포지션 관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목을 발굴해도 포지션 관리를 잘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종목의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10% 손절 원칙과 결합하면 한 번의 매매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전체 자산의 2%가 됩니다. 포지션 20%에 손절 10%, 전체의 2%입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계좌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연 20%의 수익을 30년 동안 유지하면 1,000만 원이 약 237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이너스 70%짜리 손실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233%를 벌어야 합니다. 수십 년의 복리 효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 실력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에 시장 전체의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봅니다. 주요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기존 포지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면 적극적으로 진입합니다. 시장 환경이 좋을 때 공격하고
나쁠 때 수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주도주를 찾습니다.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종목을 필터링합니다. 시장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와 종목을 추립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 자금이 실제로 몰리고 있는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진입 전에는 반드시 매매일지에 먼저 기록합니다. 왜 사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손절가는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적습니다. 매수 직후에는 즉시 지정가 손절 주문을 넣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추적 손절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을 매일 장 마감 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 이후에는 반드시 복귀합니다.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가 아니라 계획대로 행동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진짜 투자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능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시장도 이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큰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격이 빛납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중간에 쓰러집니다. 지치지 않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절대 탈락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